뭐 관심이 없으셨다 그러는데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대체 공간 얘기는 뭐 아까 지적을 다 해주신 거고요. 자, 이제 우리 건국대 황궁진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황 교수님. 4대강 살리기 관련한 심포지움에 토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서로 의견을 또 교환하고 기회를 갖게 되셔서 감사했습니다. 많은 말씀을 다 이미 앞서서 여러 발표자님들, 토론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원래 생태학을 전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태와 관련된 내용의 토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말들이 4대강 살리기 복원에 대해서 목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통수에 대한 문제, 유량 확보, 수질 문제, 생태 견고한 친수 이런 다양한 목표들이 나옵니다. 사실 저희가 복원이라는 얘기를 할 때에 과연 복원의 목표가 뭔가 하는 얘기를 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목표를 얘기합니다. 저는 그것들이 다 맞다고 봅니다. 생태만 복원이냐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생태학을 공부를 하고 있지만 다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모여서 총체적인 복원이라는 의미를 얘기를 할 때 도대체 복원의 성공도를 뭘로 평가를 하겠느냐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질이 개선되는 부분도 복원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치수적 측면도 마찬가지로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하천 복원이라는 목표를 어디로 삼아야 되는 부분인가 했을 때 저는 소위 말하는 하천 복원의 성공도는 생태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생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환경 자체의 모든 요소들이 결국 생태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앞서서 모니터링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모니터링만 해가지고 의미가 없습니다.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사전에도 해야 되고 사후에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뭐 할 거냐는 얘기죠. 그걸 왜 하는지 모르고 모니터링이 없었으니까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아까 진영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어떤 전략으로 이용할 것이고 그걸 위해서 왜 이걸 하는가를 알고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물론 모니터링 그 자체는 중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다만 그것을 어떤 목표가 없이 단순히 옛날에 뭐가 있었는데 보니까 없어졌고 보니까 또 생기더라. 이거 하려면 모니터링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끔 가서 잡아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태적인 부분이 사실상 4대강 살리기에서 원래 애초에 시작됐던 부분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생태 얘기를 해서 생태 부분으로 몰고 가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태하는 사람으로서 좀 이해가 안 된다. 왜냐 이렇게 중요할 거라면 처음부터 하지. 왜 지금 와서 생태 얘기를 자꾸 해서 돼 있지도 않는 계획을 가지고서 생태적인 얘기를 거기서 뭔가 완벽한 걸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현재 계획까지는. 현실적으로. 그래서 기왕에 이런 토론회라든가 앞으로 또 4대강이 또 사업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를 본다면은 이 시작을 했는 이 기회에 생태적인 복원의 의미나 목표를 재정립을 해달라. 정부에서는. 그렇게 해서 도대체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이 생태 복원의 목표냐. 그거는 아닙니다.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계 안에서 생물학적 역할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생태계는 생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질도 있고, 질적인 양도 있고, 서식초도 있고, 이게 다 돼야지 생물 다양성이 나오지. 수질만 좋아진다고 생물 다양성이 되고, 유량만 된다고 되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생태적인 어떤 복원의 목표를 삼는다고 본다면은 그것은 생태적인 종합성. 소위 말해서 인테그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복원의 의미가 즉 건강성 회복에 둬야 되고 그걸 위해서 수질이라든가 생물이라든가 서식처라든가 유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엮여서 돌아가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수질을 얘기해도 수질도 얘기해야 되고 유량도 얘기해야 되고 서식처도 얘기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생태적인 어떤 그런 사업의 목표를 좀 명확하게 정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바로 그 다음에 우리가 서식처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실제로 서식처가 생물 다양성의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생물도 집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서식처만 넣어준다고 생물 다양성이 확보 안 됩니다. 지금 특히 도시하천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라든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결과들을 보면은 서식처 조성을 통한 생물학적 이 하천 복원이 생물 다양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수질이라든가 또는 제반 물론 다른 어떤 유량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조건들이 같이 가야지 하나만 봐서는 원하는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이제 특히 수질이 나쁜 경우에는 더 그런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양성에 대한 의미도 봐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본류 구간은 사실상 생태라든가 수질 물론 여러 가지 생물학적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한강 본류든 낙동강 본류든 본류 구간은 사실상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생물 다양성을 확보해야 되고 생태적으로 복원이 완성이 되야 되고 이 얘기는 제가 생태학자지만도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결국 본류만 하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본류 하천의 문제는 지류로 또 가야 되고 또 지류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본류에서 연결이 돼야 된다고 본다면은 계획 자체를 전체를 연결을 시켜서 본류 구간에서 우리가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류나 지천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엔 어류 서식처도 마찬가지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양서 파출도 마찬가지고 가능한 서식처라든가 생물 다양성의 의미는 가능한 지류 쪽에서 조금 더 많은 투자와 또 확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접근 방법도 한번 유연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물종 복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4대강 그 본부에서도 미호종계라든가 여러 가지 생물종 복원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물론 생물종 복원 자체가 종의 복원이라는 의미에서 또 멸종 위기나 또는 위협을 받고 있는 종들을 많이 확보해서 그것의 어떤 그런 멸종 가능성을 줄이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것이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고 생태적으로 어떤 대단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생물종을 복원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생물종의 복원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생물종만 복원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심재환 박사도 말씀하셨지만은 서식처가 따라야 되고 또 그 행동 반경이 따라야 되고 또 수질이 따라야 되고 필요한 어떤 유량적 측면이 따라야 돼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간다면 생물종 복원이 좋은데 종만 복원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걸 어디 갖다 집어넣으면 오래 갑니까?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한시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아주 좋은 일이지만 이것을 단순한 부분으로 접근해서는 상당히 좀 효과가 지속되는데 어려움이 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양서파충류든 어류든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생물학적 부분에서 물속에서 제일 큰 애들입니다. 어류라든가 또 우리 국민들이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얘기하지만 우리가 먹이 사슬이라는 의미 안에서 보면 그 밑에 곤충도 있고 폐류도 있고 더 내려가면 조류도 있고 제가 말하는 새는 아닙니다만 이런 측면들이 연계되어 있죠. 고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삽니까? 먹을 게 있어야죠. 또 그 먹으려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좀 같이 봐야지 오류가 뭐가 나왔다 안 나왔다 이것은 사실상 그 어떤 단순한 기간의 문제지 우리가 생태계 전체를 보고 긴 시간을 본다면은 없어진 종도 있고 또 새로 나타나는 종도 있고 또 어디로 도망가는 종 우리가 멸종은 지역적인 멸종도 멸종입니다. 로컬 익스팅션이 생태학에서 중요합니다. 국가 전체에서 다 싹 없어진다는 것은 심각한 경우고 지역에서 없어지는 것도 우리가 멸종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그
이 생태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종이 갔다가 왔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런 부분들은 늘상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그냥 종의 어떤 단순한 종적인 평가, 소위 말해서 종의 풍부도, 다양도의 평가만 가지고서 지금 예측을 합니다. 무슨 사업을 하고 뭐가 또 없어질 거고, 그거는 생태학적으로 예측 가능한 가설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참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고 이런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또 어떤 생물의 내성적인 범위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만 이런 생물이 이런 환경에서 어디까지 생존이 가능하다 하는 이런 학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제의 연구라든가 이런 것 지원을 통해서 좀 활성화된다면은 뭐 4대강 내년 후년까지 하고 끝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